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생딸님 들어오셨네요. 초생딸. 옛날에 아주 우리 그 온라인 초창기 때 전문가 한 분이 초생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초생딸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반갑습니다. 초생딸님, TK님, 변화님, 대장장이님, MJS109님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벌써. 이제 10월 달의 마지막 날, 내일 모레 10월 31일이고, 또 30, 31일 날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또 면역항암학회에서, 면역항암학회가 열리고요. 그렇네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HLB의 그 FDA 사전 미팅도 이미 지나갔고, 또 11월로 가면서 뭐 금리 인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미국의 류머티스 학회가 이제 11월 달에 또 열리고요. 메지온의 11월 16일 중순경에 메지온의 또 심장학회에서의 유네나필 임상 3상 발표도 있고, 또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의 품목허가, FDA 품목허가도 또 있고, 하여튼 뭐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여러 가지들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시장에서 이제 1등 주도주, 뭐가 1등 주도주인가를 계속 추적하고 감시하고 레이더스, 버블 레이더스 인천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는 또 올랐습니다. 0.49% 올랐고, 또 다우지수는 0.1%까지 가까이 올랐죠. 뭐 비교적 많이 올랐는데, 뭐 이 월말에 이번 주말에 있을 그 FOMC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이후에 그 영국의 브렉시트가 연기되었다. 10월 말에 브렉시트 할 것이다 그랬다가 다시 연기가 됐다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호재가 되었다 그러고, AT&T가 통신주죠. AT&T가 내년에 이익이 많이 급증할 것이다 하는 전망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받았다. 티파니가 오랜만에 상승했죠. 31%. 명품기업 LVMH 루이비통이죠. 루이비통에서 인수합병 제안을 받았다. 루이비통이 점점점 커지는 것 같죠. 요즘 추세를 보면은 이 거대 기업들이 점점 커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거대 기업들이 M&A 통해서. 티파니는 미국의 전통적인 액세서리 기업인데, 액세서리 기업.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뭐, 잘 아시는 영화 제목이죠.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아주 전통 있는 미국의, 액세서리 보석 같은 거. 근데 이제, 루이비통이 티파니까지, 모으려고 하나요? S&P 500기업의 약 40%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약 80%가 좋았다라는 거죠. 5년 평균치를 상회했고 기대보다 좋았다. 1월 말까지 브렉시트는 연기가 합의됐다고 그러네요. 일단 노딜 브렉시트, 그러니까 무질서한 브렉시트는 아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힘들 바에야 다시 투표해가지고 한 번 더 투표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투표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원하는지, 미중의 무역 스몰딜, 이게 가장 큰 재료가 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무역 전쟁을 이제 끝내려고 한다라는 것, 이거, 뭐 스몰딜이긴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스몰딜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아주 큰 재료가 되고 있다.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접했다.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 글쎄요. 최종 합의가 근접됐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예정보다 앞당겨질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좀, 뭐랄까, 업시키는, 좀 뭔가 이렇게 좀 흥행을 시키는 그런 워드죠. 그 뭔가 좀 흥행을 시켜주는 그런 데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이게 뭐, 방송 진행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대중이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감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역 합의가 앞당겨질 것이다. 한 번 더 기름을 부어보는 거죠. 불에다 기름을 붓는 거죠. 또 경제지표도 개선되는 모습 보였는데 아마 중국에다가 계속 그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무역 적자 문제는 좀 해소되는 거 아닐까? 9월에 무역 적자가 704억 달러, 전망치 737억 달러보다 좋았고 지난달에 728달러보다 좋았다.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트럼프가 대중한테 어필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무역 전쟁 해가지고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네요. 무역 적자가 무역 적자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죠. 드라마틱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737억 달러를 하회했다. 지난달에 728억 달러보다 대략 한 20억 달러, 조금 못 묻히게, 한 16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네요. 1조 6천억? 한 2조 정도? 자, 르네상스 매크로의 제프 디그라프,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승의 버팀목이다. 기대치가 낮았던 만큼 실적 호조에 대한 반응이 강하다. 기대치가 낮았던 부분도 좀 있어요. 벨리 포지 캐피탈의 데브 칸테사리아, 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주가는 매력적이다. 앞으로 3년 내지 5년 동안 S&P 500이 신고가를 갈아치울 것 같다. 신고가를 갈아치울 것 같다. 좋은 얘기죠. 조금 흥분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3 내지 5년 동안 S&P 500이 신고가를 갈아치운다. 지금 이제 2008년도 저점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이 주가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3년 내지 5년 더 간다는 거. 15년 동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60년대 골디락스 경제가 재현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60년대.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마샬 플랜,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일본에 대한 마샬 플랜,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정말 금빛 반짝반짝하는 경제 부흥기가 있었죠. 그때 이제 트랜지스타 같은 것도 생겨났는데 당시에 트랜지스터 혁명 같은 것이 이제 우리의 IT 혁명과 좀 비슷할까요? 지금 현재 그런 이제 어떤 분위기 속에 한 15년 동안 경제가 세계 경제 아주 좋았죠. 전후 경기 회복, 경기 복구, 전쟁으로 망가진 나라를 다시 세우자 하는 전후 복구 경기죠. 이건 전후 복구 경기인데 이 전후 복구 경기가 지금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복구 경기랑 비슷할까요? 전후 복구 경기. 또 1930년대의 요때는 이제 공황이었죠, 공황 이후에 거의 한 15년 동안 그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는데 그때는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1930년대 이후에 30년부터 39년도까지 그때까지 아주 세계 경제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기 시작한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1950년에 한국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었다. 자, SK텔레콤과 카카오가 동맹을 맺었다 그럽니다. SK텔레콤과 카카오의 동맹. 1등끼리의 동맹. 지금까지는 적자 생존이라는 것이 이제 근데 적자 생존. 승자 독식. 그쵸? 승자 독식.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1등이 되려고 했고요. 1등이 되려고 했고 승자 독식의 논리 이게 중요했었는데 SK텔레콤과 카카오는 어찌 보면은 동일한 그라운드의 승자인데 동맹이 가능할까? 그랬는데 동맹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통신 1위 SK텔레콤하고 모바일 메신저의 카카오가 3천억 규모의 지분 맞견을 했다. 서로 필요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인데 융복합 시대인 4차 산업혁명에서는 서로의 역량을 모으는 개방과 협력이 살 길이다. 이 개방과 협력이라는 얘기는 이 개방화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먼저 시작했죠. 개방과 협력. 자기의 모든 그때 다 개방시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죠. 개방.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개방 경제 이런 거였는데 SK텔레콤과 카카오도 개방하자. 개방 경제다.
지분의 막교환으로 통신과 커머스하고 디지털 컨텐츠하고 미래 ICT에서 협력을 하자. 뭐 통신은 통신이죠. 통신은 SK텔레콤의 통신망과 카카오의 메신저. 커머스는 뭐 11번가와 카카오의 이제 선물하기 이거 이제 같이. 근데 11번가보다도 이제 선물하기는 11번가보다도 상당히 작죠. 그래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11번가의 활용 이런 거겠죠. 디지털 컨텐츠 쪽은 뭐 카카오가 워낙 강합니다. 그다음에 미래 ICT는 이제 뭐 누구 뭐 이런 거죠. 누구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이런 쪽인데 어쨌든 간에 세계의 화두가 지금 동영상 스트리밍 OTT에서 지금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OTT 분야에서 굉장히 쏠리고 있죠. 넷플릭스 같은. SK텔레콤이 웨이브를 출시한다 그래요. 카카오는 이 그 OTT의 그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죠. OTT에 공급할. 그래서 웹툰이라든가 웹소설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경쟁력 있는 기획사 이병헌 기획사가 이쪽 소속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영화사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그 IP 그 어떤 이런 이제 컨텐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하고 망을 보유하고 있는 그 SK텔레콤이 웨이브를 출시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서로 그 원하는 거 있을 것이다. 서로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 같죠. 또 커머스에서는 카카오톡의 카카오톡 플랫폼을 11분가 연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물건을 주문을 내면은 11분가에서 공급을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의 포털에서 커머스 쪽으로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으니까 카카오의 대응 전략은 새롭게 이 그 어떤 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커머스 생태계를 하나 새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11번가를 활용하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개념 같아요. 사실 그 커머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죠. 어려운 분야. 그래서 아마 카카오톡에서 11번가하고 이제 서로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래요. 카카오톡에서 예를 들면은 쿠팡하고 협력을 한다. 그러면 또 상당히 효과가 있겠죠. 카카오톡에서 바로 주문하면 쿠팡으로 바로 이것도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AI 플랫폼 누구가 이제 SK텔레콤이고 카카오아이가 이제 카카오인데 누구와 카카오아이 이 AI 플랫폼에서도 이제 협업을 하겠다 하는 거. 그 외에 이제 티맵이 그 가장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 지도죠. 내비게이션 지도. 그거하고 이제 카카오 택시하고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카카오나 SK텔레콤의 의미 있는 그런 쪽이다 생각이 되고요. 정부가 금강산 남북 실무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어제 이게 큰 화두였죠. 어제. 그래서 28일 날 어제죠. 금강산 관광지구 논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의 답변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상민 통일부 장관의 말을 빌면은 정부와 현대아사는 10월 28일 날 조선태평양위원회인가 하여튼 그 조태위와 금강산 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 현대아사는 당국 대표단과 동행하여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 그러니까 현대아산도 이게 이제 금강산 관련해서는 이제 현대아산이 정말 담당 기업 금강산은 현대아산이 다 책임지기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금강산 관광의 개발과 이걸 다 책임지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 수천억을 주고 금강산 독점권을 갖다가 현대아산이 따왔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아산이 꼭 가야 됩니다. 현대아산이 꼭 가야 돼요. 현대아산이 그래서 당국하고 동행해서 금강산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협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현대아산과 당국이 금강산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산가족 만남의 장소, 또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 뭐 관광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제 관광만 단순히 보지 말고, 우리 남북 간의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어떤 사회 문화의 교류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별 관광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개별 관광은,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제안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개별 관광에 대해서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당국의 답변이 그거예요. 일단은 실무회담 제안이 주요 내용이고, 개별 관광 얘기는 가서 이제 부차적으로 협의할 문제다 하는 거죠. 개별 관광 문제는. 그리고 또 개별 관광은 좀 더,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랑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미국과의 협의 관련해서는 남북 관계의 모든 사안, 모든, 대북 통지문이 미국과 협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협의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얘기하면 미국과는 협의 안 했다는 얘기죠. 미국과 꼭 협의할 필요는 없는 문제다.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이나 또 대북 통지문 같은 것들이 미국과 협의할 필요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북 시민단체에서 어제 금강산 개성공단 즉각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어제 재개 결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1년간 정부는 미국의 노골적 반대만 확인했을 뿐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미국의 노골적 반대만 확인했다. 북측의 금강산 시설 철거와 독자 관광지구 건설 추진에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 또 북한 독자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것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이게 이제 대북 시민단체들의 어제 성명에 나온 얘기죠. 지금의 위기를 마지막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신속히 기울여야 한다. 북한이 저렇게 난리치는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금강산 관광과 개발을 한번 신속하게 진행해보자. 김홍걸 민하협 회장, 민하협 의장, 이제는 민하협이 민간 교류는 이제 민하협이 많이 하는 것 같죠. 금강산 관광은 유엔 제재에 걸리지도 않고, 벌크 캐시 문제도 사실은 현물로, 그러니까 현금이 문제가 된다면 현물로 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을 반성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에다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민족 경제를 키워나간다는 원대한 꿈을 절대 부리지 말기를 호소한다. 그 다음에, 백미순 여성단체 상임대표. 북한을 제재와 고립으로 몰아가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북한 인권 문제 자꾸 얘기하는데,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제재와 고립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북한을 개방화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 같고, 또 파주시하고 의정부시에서도 이제 그런 게 어제 나왔습니다. 남북 교류 4개 사업 중점 사업을 했는데, 파주 개성 농업협력, 파주 해주 율곡이 유적지 문화교류, 체육협력, 어린이 영양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거고, 또 의정부시도 이제 접경 지역이니까, 다음 달에 이상적 통일반에 대한 국제 포럼을 개최하겠다. 의정부시, 파주시, 북한에 인접해 있는 시들이 지자체에서 이제 또 북한계의 교류나 이런 학술 심포지엄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일단 글로벌적으로 미중 분쟁의 완화, 이것은 큰 재료가 되죠. 큰 재료. 그 다음에 지표의 개선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지표의 개선 움직임. 이제 PMI 지수가, PMI 지수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PMI 지수 말씀을 드렸죠. PMI 지수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미국 PMI 지수가 나왔죠. 미국 PMI. 근데 요거가, 미중, 협상 스몰 딜, 후에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죠. 긍정적으로. 근데 이제,
월말에는 이제 PMI 지수가 쭉 나오는데 제조업이나 이제 서비스 PMI, 특히 이제 중국의 PMI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어떤 스몰 딜이라도 하여튼 합의에 근접한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 과연 중국의 간방 PMI하고 그러니까 당국에서 발표하는 거죠. 간방 PMI는 약 400개 대기업 중심.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발표하는 또 PMI가 있어요. 이런 이제 800개 기업인데 차이신 PMI죠. 차이신 PMI. 그래서 요거가 어떻게 개선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400개 기업에 대한 간방,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제 PMI 지수하고 또 800개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는 이제 국제적으로 하는 이제 마키드에 하는 거죠. 차이신 PMI 하고가 이제 월말,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에, 31일 날쯤 발표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가 차이신이 먼저 발표되는데 아마 차이신이 오늘 나올 것 같아요. 요거가 이제 중국 경기의 회복 여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요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동안 워낙 중국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3분기에 6% 성장이었잖아요. 6% 성장인데 물론 뭐 6% 성장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중국 경기 위축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기 많이 좀 영향받았는데 중국 PMI가 좀 개선돼 나온다면은 한국의 증시도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미중 분쟁 완화와 그 이후에 나올 지표의 개선, 요거 잘 보자는 거죠. 물론 미중 분쟁이 이제 뭐 스몰딜 정도이지만, 그러나, 분쟁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경기 심리 매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표 개선으로 이제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좀 보자는 거죠. 이제 지표 개선으로 연결되면은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또 상당히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얼마나 좋아졌냐 하는 것을 우리 확인해보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되면은 아마도, 잘 되면은 이제, 11월 수출이 지나고 이제 12월 수출부터는 이제 작년도 12월 달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전년 대비의 어떤 심리적 악재는 없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반도체의 디램 가격 내년 초부터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년 1월 2월 되면서부터는 이제 수출이 개선되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터닝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걸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결국 2100포인트의 돌파하는 이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지금 2100을 계속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2100을 돌파하면서 경기의 터닝도 확인이 된다면 2100, 2200, 2300, 2400, 2500, 2600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이 현상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이 아직까지 반등하지는 않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를 볼 때에 곧 조만간에 반도체의 반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매우 중요하죠. 반도체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또 SK텔레콤과 카카오의 동맹 같은 이런 어떤 1등끼리의 동맹이 상당히 또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기업들 자체에서만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다른 기업들과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죠. 또 정부가 이제 북한에다가 금강산 개발 실무회담을 제의했는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안 나왔어요. 어제 제의했으니까 이제 오늘 정도 아니면 내일 정도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올라나요? 어쨌든 북한의 반응이 나올 때 그것이 또 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한국에서 제의를 했다는 것만도 일단 재료가 좀 됐는데 우리 생각에는 북한이 거부할 거다 생각이 들죠. 일단 거부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원래 이제 서면으로만 하자 그랬죠. 서면으로만. 근데 이제 우리는 만나자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도 거부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거부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또 어찌 보면은 좀 이제 대응 반응 자체가 그 어떤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미묘한 파장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문구 하나하나 북한의 반응이, 북한이 사실 원하던 바니까 상당히 좀 미묘할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북한의 반응을 한번 잘 지켜보자. 또 정부의 금강산 개별 관광 얘기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요것도 검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요것도 대북제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한번 잘 봐보자 하는 말씀이고, 어제 지수는 이제 2093, 이제 2100포인트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주째, 2주째 그냥 210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의 돌파가, 일단 미중 무역만 잘 풀리더라도 2100을 돌파할 거다 보고 있고, 2150까지 간다면 그 중에서 그 정도에서 조정받지 않겠냐. 일단 2150 정도. 그래서 2100 돌파가 계속 시도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금년간에 아마 2100을 돌파해서 2150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어제 코스닥에서는 기관 외국인들 매수 좋았고, 어제는 또 이런 거였죠. 3일 동안 100% 미만에 있다가 어제 처음으로 이제 100% 위로 올라왔습니다. 3일 동안 100% 미만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개별주가 좀 올라오는 그런 이제 위치였고, 그래서 오늘도 아마도 지수도 좀 좋으면서 등락률도 좀 올라가는 100%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주가 비교적 양호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포커스 맞추고, 오늘은 개별주가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좀 양호할 것이다. 그런 개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도 보면 대표 대형주보다는 현대 위아, 만도, 한원 시스템 같은 전기차 관련 수혜주 이런 주들의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그런 종목들의 부품주 중심의 상승세가 좀 있었다는 거. 조선주들도 한국조선도 이제 실적 괜찮게 나왔죠. 그래서 조선주의 흐름들도 비교적 좋았다라는 거. 다만 아직 조선주에서 이제 그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 해양 플랜트 쪽에서 아직까지 해결 못한 게 좀 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고는 있는데, 한국조선은 뭐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네이버가 2% 올랐고 카카오는 보합이었다는 거.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제가 HLB가 고점이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HLB 조정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3일 동안 지금 이제 HLB는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자,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메지온 그렇고. 반면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 요게 좀 믿을만하다 이런 개념에서 이쪽이 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과 어제 젠백스하고 오스코텍 같은 게 좋았고, SK바이오랜드는 SK 뇌전증 치료제 개발한 회사 SK가 이름 뭐더라? 그게 이제 올해 내에 상장될 수 있다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왔고요. 그렇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제 동진세미캠은 어제 그저께 급등해가지고 금요일날 급등했죠. 그래서 어제는 또 이제 매물 좀 나오는 모습. 어제 뭐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130만 주 매도를 했던가 하여튼 올라갈 때 130만 주 매수했고 어제 100만 주 매도가 나왔죠. 100만 주 매도 동진세미캠. 그래서 좀 내렸는데 뭐 길게 봐서는 좋다고 봐요. 동진세미캠, 솔브레임, 후성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주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선별해서 투자하자는 얘기 말씀드리고, 그리고 남북경협주는 어제 조정이었는데 조정이 깊지는 않았죠. 장 초반에 좀 많이 내렸다가 중반 이후에 재료 나오면서 좀 회복되는 모습. 철도주가 약보합 정도, 금강산주 약보합 그렇게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외에 대지열병 뭐 이쪽은 그냥 그랬고, 그 외에 이제 삼육물산, 아스타가 삼육물산도 상간. 삼육물산은 플라스틱을 갖다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그쪽으로 더 기술 개발됐다는 것 때문에 이제 어제 상 갔다는 거죠. 그리고 텔코는 RF, 텔코는 이제 비보존이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하는 거. 요것 때문에 텔코 RF, 비보존의 임상 3상 결과 뭐 그렇게 나왔다. 그 외에 네이처셀, 이건 이제 줄기세포 화장품. 자, 그 정도로 보시면서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요렇게 해야 딱 30분 되거든요. 자,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